부자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말하는 농부, 어부 방법. 음. 농부는 뭐냐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방법. 네. 전형적으로 저는 농부 타입이에요. 음. 그리고 어부는 뭐냐면 트렌드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된 사람 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부를 유지할까 그 한 가지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그게 검소함이에요. 그러면 그 검소함은 내가 얼마나 써도 되냐라고 한다면 그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졌잖아. 없어졌어요. 회사 생활도 좀 약간 낫지 않아요? 저 원래 회사 생활 좀 그렇게 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회사 생활할 때 항상 내가 그렇죠. 이거 회사 잘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하는데 예전보다 지금은 더- 그런 생각 안 하잖아. 뭐 그냥 예전보다 더 막. 그러니까 예전보다 더 막해? 야 진짜. 회사를 다니는 거 안 다니는 거야 지금. 27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부자들과 당신의 다른 점은 결정의 방향과 속도다. 그들은 재산 형성 과정에서 수많은 결정을 잘해서 그 자리에 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부자들은 재산을 모을 때는 농부처럼 행동한다. 깊게 땅을 파고 비를 기다리고 가뭄을 이겨내며 오래 견딘다. 그러나 돈을 벌어 자산이 생기면 어부처럼 돌아다닌다. 이곳 저곳에 출몰하는 물고기 떼를 따라 배를 돌리고 바람과 수온을 따라 어디든 그물망을 내린다. 작년에 이곳에서 줄곧 재미를 봤어도 해가 바뀌면 직관을 따라 그물의 위치를 변경한다. 투자 자산의 움직임에 따라 냉정하고 신속한 결정을 한다. 자기의 주관이 명확해서 자산관리인이나 금융사 직원들의 의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유능한 어부는 이미 자기 판단에 따라 어디에 그물을 던질지 생각하고 있다. 어부는 수협 공판장에 전화를 걸어 그물을 내릴 시기나 장소를 묻지 않는다. 이것도 되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나는 농부가 어울리는지 어부가 어울리는지 나는 농부처럼 해야 될지 아니면 어부처럼 해야 될지. 근데 내가 만약에 경험이 없거나 아직 모아놓은 자산이 없거나 하면 농부처럼 하셔야겠죠. 근데 농부처럼 한다는 거는 현실 속에서의 농부는 그런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매일 아침에 글로벌 경기 뉴스를 보고 듣고 뭐 금리 공부를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진짜 현실 속에서 중요한 농부들은 진짜 농부는 땅에 가서 잡초 골라내고 이런 게 농부잖아요. 씨앗이 모내기 하고 그러니까 내 종잣돈 잠그고 돈 쓰는 거 세는 거 잠그고 그다음에 돈 모으는 거 진짜 집중하고 이런 게 현실 속 부자들이거든요. 진짜. 근데 대부분 분들이 그런 거가 헷갈리시나 봐요. 이거를 하면은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돈 쓰는 건 그대로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덜 중요한 거에 집중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농부로 성장해서 크게 수확한 다음에 어부처럼 하고 싶으시다면은 그런 걸 먼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어부가 될 수 있겠다 싶은 분들은 물고기를 잘 잡는 연습을 하셔야겠죠. 물고기를 잡는 거를 가다듬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것들을 항상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텐션을 잘 유지하면서 해나가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네. 저는 이 얘기가 요새 이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였어요. 사실은. 내가 나 오늘 칼럼도 네. 썼는데 네. 이 칼럼도 사실 원래 이 얘기하려고 썼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코칭하는데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30대 초반이고 1억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답변 드린 게 뭐냐면 부자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말하는 농부, 어부 방법. 농부는 뭐냐면 그냥 내가 땅을 하나 골라서 그 안에서 이제 내가 농작물을 씨를 심고 네. 그 시간을 기다려서 씨가 이제 뭐 새싹이 자라고 또 이제 나무가 열리고 거기서 내가 이제 수확을 하고 네. 그렇게 내가 이제 근데 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 바닥에 있는 거예요. 네. 그 바닥에 있으면서 태풍 오면 약간 묶어주기도 하고 네. 또 수확할 땐 또 이제 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계속 내가 한 분야에 일단 중요한 거는 내 땅에서 내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방향. 네. 전형적으로 저는 농부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리고 어부는 뭐냐면 트렌드를 읽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신사임당님 딱 이런 타입이야. 뭐냐면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트래픽 안에서 내가 물건을 팔고 내가 이제 영향력을 끼치고 하면서 그런 거 안에서 이제 내가 내가 물고기 많은 데서 이제 내가 저 그물을 치는 거지. 그래서 뽑아오고. 근데 문제는 이거는 계속해서 봐야 돼. 물고기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트렌드를 잘 읽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가
후자 쪽에 있다 생각해요. 음. 근데 후자 쪽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지금까지 많이 봤는데 음. 성공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음. 거의 70~80%는 그다음 트렌드를 못 읽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지금 뭐 마라탕이 되게 인기니까 마라탕으로 되게 돈 많이 버는 거야. 네, 근데 이거를 빨리 끝내고 그다음에 또 뭔가를 해야 네, 되거든. 그런 트렌드를 읽는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김치찌개를 그냥 강남에서 1등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내가 김치찌개 강남에서 1등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입맛이 바뀌어도 계속 이건 필요한 거거든. 김치찌개 먹고 싶으면은 저희 집으로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내가 농부형 투자자인지 아니 내가 농부형으로 돈을 벌 건지 어부형으로 돈을 벌 건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근데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저도 불을 쌓고 힘사임당 같은 것도 불을 쌓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면 뭐 지금 뭐 코로나에 따라서 뭐 언택트가 시작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근데 이런 걸 많이 하고 많이 들어. 뭐 예를 들어 뭐 우리 방송 듣기도 하고 뭐 신과 함께 같은 거 듣기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움직이지 않아. 맞아요. 씨앗을 심지 않아. 어우 뜨거워. 좀 약간 나중에 해야지. 어우 코로나. 나중에 해야지. 그리고 이제 막 되게 많이 들어. 뭐 지금 뭐 미국이 어떻고 미중 분쟁이 어떻고 코로나에 따라서 뭐 주식이 어떻고 미국 주식이 어떻고 테슬라 어떻고. 근데 행동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금을 안 쳤기 때문에 물고기도 못 잡지. 그렇죠. 내가 심은 게 씨앗도 안 없으니까 심었지. 내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저는 내가 어떤 방향을 갈 건지를 잘 정하고 하면은 좀 그분들한테 나중에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내가 어부형으로 돈을 벌 건지 농부형 돈을 벌 건지 뭔지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음에 이제 소개해드릴 구절은 27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10만 달러를 벌면 2만 5천 달러의 수입을 가진 사람처럼 살고 100만 달러를 벌면 25만 달러의 수입을 가진 사람처럼 살고 1000만 달러를 벌면 250만 달러의 수입을 가진 사람처럼 사는 것이다. 쿼터 법칙은 검소함과 사치 사이에서 기준을 만들어준다. 이 기준을 만든 이유는 매년 내 자산이 늘어가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수입 없이 3년은 살 수 있다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다. 또 다른 이유는 수입이 늘면 늘어난 부분에 대한 보상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거는 저는 약간 진짜 생각해보지 못했던 내용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이 책 읽기 전에. 음. 그러니까 그런 게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투자를 할 때는 그러니까 투자는 이런 거잖아요. 내가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내가 시간을 들여가지고 일을 해서 버는 돈을 모아요. 그 다음에 그걸로 나하고 같이 뛰어줄 애를 하나씩 늘리는 거잖아요. 내가 일할 때 같이 일해줄 애. 함께 일할. 그렇죠. 함께 일할 자산을.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럼 이제 같이 뛰는 애들이 생기고 같이 뛰는 애들이 나보다 더 빨리 뛰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내가 뛰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잠정적으로 내렸던 결론은 뭐였냐면은 어 이제 제가 꾸렸던 쌓아 올린 자산들이 자체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내가 인제 근로소득, 일해서 버는 소득은 대부분 사용해도 되겠는데? 그래도 자산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는 데 무리가 없겠는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 보면서 진짜 되게 많이 깨달았던 게 3 년을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하다가 뭐 하다 잘못됐다. 잘못됐는데 잘못됐을 때 1년 버는 거를 4년 그 1년 번 걸로 4 년을 쓴다고 생각을 하고 생활을 하고 거기에 패턴이 맞아져 있으면 그거 하다가 잘못돼서 소득이 뚝 끊어지더라도 3 년을 버틸 수가 있고 그 3 년이라는 시간 동안 혁신을 하든 뭘 하든 해서 다시 재기할 수 있다고. 근데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놀라웠어요, 저는. 그리고 바로 하려고 하고 있고 저도. 근데 사실 저 돈을 많이 쓸 수가 없어요, 바빠 가지고. 예 근데 하여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좋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진짜 제가 더 소름 끼쳤던 게 뭐냐면 제가 보험회사 다녔잖아요. 근데 사망보험 가입할 때 그 사람들이 물어봐요. 가입 금액 얼마로 해야 되냐고. 근데 그때 적정하게 가이드 드리는 게 그 가정의 연소득의 3배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남편분의 사망보험 가입을 한다. 종신보험 가입을 한다. 그러면 남편분 연봉이 1억 이잖아요. 그럼 3억 정도로 가입을 하라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이거랑 똑같아요. 그 남편분이 사망했을 때 그 가족이 3년 정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많이 와 닿았어요. 이게 그냥
대충 생각해서 나온 게 아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게를 운영하시면 되게 괜찮지 않을까? 질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운영하시면. 지난번에 심사임당님이 출연하셨을 때 맞아. 말씀하셨잖아요. 월 진짜 1억이 훨씬 넘는 돈을 벌지만 소비 습관은 예전과 그대로고 아직도 21평 예, 아파트 산다고. 예, 차량이나 애기도 뭐 있는데. 집이나 이게 크게 생활이 변한 게 없고 용돈도 거기서 약간만 좀 올라갔을 뿐이지 네. 소비 습관을 늘리지 않았다는 얘기 음. 듣고 와, 그 얘기 듣고 정말 저도 좀 약간 충격을 받았거든요. 당연히 소비가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를 본인이 그걸 좀 느끼고 싶어서 네. 아니면 꼭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들한테 뭐 이렇게 보상을 해준다는 차원, 나한테 스스로에 대한 보상을 하는 차원에서 좀 소비를 늘리게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또 예전에 아빠의 돈 공부의 저자님 나오셨을 때도 그분 또한 경제적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비를 늘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맞아요. 저는 돈을 버는 이유가 저 많이 쓰기 위해서 버는 거였는데 도대체 돈을 언제 쓰는 거야? 막 저는 이랬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뭐 중간에 뭐 10억 달성, 뭐 순차적 10억 달성에 대해서도 제가 약간 느끼는 게 좀 달성을 했는데 별 감흥이 없었던 이유가 소비 습관은 그대로고 소비 패턴은 비슷하니까 바뀐 게 뭐 집이 바뀌었다거나 차가 바뀌었다거나 내가 직장을 그만뒀다거나 이런 전혀 변화가 없고 소비 쓰는 것도 크게 그게 없으니까 그렇게 못 느꼈었는데 근데 저도 이제 그런 말씀 그 출연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내가 이거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소비 습관을 진짜 늘리지 않아야 되는구나. 이 내가 그 모아둔 그 돈을 잘 끝까지 가져가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는 소비 습관을 늘리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오히려 지금 하게 되면서 그전에는 나 이거 돈 쓰려고 한 거였는데 못 쓰니까 아쉬웠는데 오히려 그렇게 또 생각을 바꾸니까 이거 이 또한 하나의 리스크 관리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돈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도 이런 부분들을 좀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도. 근데 또 여기에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가끔 부자가 됐는데 망한 사람도 있고 부자가 됐는데 더 큰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코코님 얘기를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이거 10억을 달성하는 단계는 뭐냐면 내가 되게 막 경제적 자유 달성기는 아니고 다만 가난을 벗어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불안한 건 많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가 이 부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지출을 많이 늘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사임당님이 사실 대표적인 거였고 신사임당님이 지난번에 되게 처음에 사실은 지난번에 때 되게 불안해졌어요. 갑자기 성공했으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 왔을 때 본인이 아직도 21평 산다고 얘기하고 본인이 그 300만 원 소득 수준으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보고 2억을 버는데 월을 300만 원 수준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이분은 되게 계속 가겠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도 이제 그 그러니까 부자가 된 사람 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부를 유지할까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저도 좀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한 가지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그게 검소함이에요. 검소. 그러면 그 검소함은 내가 얼마나 써도 되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 월 소득의 한 절반 아니면 내 자산의 25%. 그러니까 자산의 25분의 1 정도가 되는 금액을 쓰면 4% 정도. 를 월로 쓰면 사실 그 사람은 자기 자산을 부를 잃지 않고 평생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억이면 뭐 10억이면은 연간 아마 1억? 연간 아니요. 10억이면은 25%면은 4천만 원이에요. 연간 4천만 원 쓸 수가 있는 거야. 4%면. 4%면 4%면 4%.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사실 뭐 월부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파이어족이 온다 거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거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 월급이 갑자기 뭐 500에서 막 늘었어요. 조금 약간 연봉 인상이 있었어요. 보너스가 있었어요. 그러면 나한테 보상해줘야지라는 거 뭐 하는 거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보상은 해요. 하는데 그 금액 안에서 이제 늘어난 금액에서 되게 일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다 저축으로 가야 된다. 초반기에는. 그리고 이분이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절대 금액이 넘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 금액이 사실 솔직히 10억만 넘어가면 또 투자로 10억을 넘어갔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내가 투자로서 그래도 내가 투자 수익을 어느 정도 읽었다는 얘기거든요. 투자를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되기 때문에
그 전부터는 조금 이제 지출을 늘려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어쨌든 좀 이렇게 내가 쿼터를 두고 쓰는 거가 되게 의미가 있지 않나?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반 정도, 그러니까 반 정도만 쓰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반 정도 쓰거나 아니면 뭐 이제 나중에 제 자산에 뭐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자산이 뭐 예를 들어 뭐 지금 50억에서 100억이 가고 150억, 200억에 간다 하더라도 저는 아마 그냥 월 생활비를 제가 정해놓은 금액이 있어요. 예, 월 1,000만 원 넘기지 말아야지. 근데 사실 월 1,000만 원이 뭐 일반 사람도 굉장히 큰 돈이고 사실은 근데 저는 처음에 150만 원에 시작했거든요. 150만 원 시작해서 자산이 늘어가면서 조금씩 늘려가지고 지금 1,000만 원이 맥스가 된 거예요. 그런 거 안에서 자기가 비율을 정해놓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만약에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 10억까지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거만 만들면 너무 쉬워. 그러면 완전 난 자본주의에서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자본과 같이 함께 뛰는 애들이 일하는 있죠. 그러면 너무 네. 사실 세상 살기 네. 편하거든요. 자본주의 투자자는 정말 꽃 중에 음. 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뭐 저는 조금 그런 부분들을 자기 안에서 지금 좀 근데 처음에가 저도 어려웠어요. 처음에 네. 맨날 매일 와이프한테 혼났어. 음. 왜냐면 생활비 150원밖에 안 주니까.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음. 사실은. 근데 이제 이거가 좀 자산이 커져가면 거기에 따라서 줄 수 있는 생활비도 커지고 네.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나아질 수 있는 게 있어서 좀 저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 방송 들으신 분이 만약 부자를 꿈꾼다면 네. 내 월급 대비 절반 네. 무조건 이제 음. 투자금 통장으로 가는 걸로 네. 절반이나 그 이상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또 보너스도 전부 다 투자금 통장으로. 뭐 그중에 뭐 10%만 쓴다든지 그 보너스에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연봉이 인상된다 하더라도 가급적 내가 10억 모으기 전까지는 좀 이제 그런 습관을 갖고 10억에 30억 되면 사실 또 30억은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나인님?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네. 10억대가 원래 가난에 변할 때라 그래. 이때가 제일 애매할 때야. 되기 아니, 전에는 안 됐다고 그러고 여기서 완전 되니까. 찬밥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보통 사람 아닌데 이때가 사실은 근데 근데 사실 이 정도 했으면은 30억도 당연히 가요. 네, 금방 가요. 이 정도만 가져가면은.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근데 이때가 되게 내가 달성을 했는데 뭐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막 되게 애매한 맞아. 그지. 근데 이제 30억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근가 일을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들어요. 근데 그때 진짜 맹렬히 달려야 돼. 지금 지금 맹렬히 달려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나도 보니까 느낀 게 저도 이렇게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제가 2016년도에 책이 나왔잖아요. 네. 책을 썼잖아. 네. 그리고 그때 카페를 운영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자가 한 50명 50명? 됐고 그때 진짜 생각난다. 정말 제가 세게 막 하드 트레이닝 시켰잖아요. 그죠. 제가 그리고 그때 투자 10개를 넘게 했어요. 15개인가? 아무튼 많이 했어. 아무튼 되게 기억도 많이 안 나. 했어요. 근데 제가 내 집을 또 40개 관리했어. 네. 회사를 다니면서. 네. 아빠였어. 강의하고. 도야야. 강의 막 5시까지 하고 새벽 4시까지. 그리고 출근하고 2시간 자고 출근하고. 근데 내가 그렇게 10몇 년을 달렸기 때문에 네.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네. 결과적으로 지금의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그렇죠. 지금의 내 부는 올해의 내 부는 작년, 재작년 그 몇 년 전에 열심히 달렸던 그 보상이 2년 뒤, 4년 뒤에 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맞습니다. 와 상상도 못할 정도예요. 네. 막 정말 와 이게 말이 돼? 음. 나 그전에는 진짜 월 100만 원 모으는 것도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막 진짜 막 10억 단위의 돈이 네, 막 네. 왔다 갔다 하는 거가 와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저랑 같이 시작했던 분들이 대부분 다 잠깐은 열심히 해요. 근데 다들 멈추더라고요. 네, 중간에. 맞아요. 근데 제가 2010년까지였으면 거의 진짜 한 10년간 달린 네. 거잖아. 정말로. 미친 듯이 살았잖아. 네. 막 입 다 터져가면서. 그때 옆에 없었죠. 또한. 같이 뛰던 사람들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나는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 나 혼자 그러니까 사실 이런 책을 보면서 나한테 반가운 거지. 네. 그냥 나보다 훨씬 더 부자인 분이 이렇게 썼으니까 나도 이런 방향으로 가면 되겠구나라는 게 네. 느껴지니까. 그리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소득이 늘면은 쿼터를 같은 비율을 유지하면 쓸 수 있는 돈도 느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쵸. 네, 비율은 그러니까 50 같은 50% 하더라도. 네,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이거 뭐 돈 벌어서 뭐 바뀌는 거 없다는데 막 코크님 막 10억 벌었다는데 바뀌는 거 동기부여가 없다는데 오히려 이거 제가 이거 뭐해 파괴됐나요? 막 그럴까봐 제가 근데 말씀드린 건데. 마음 편하지 않아요? 근데 마음이 가장 엄청 큰 거는 편하지. 정말 가장 큰 거는 그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졌잖아. 없어졌어요. 회사 왜냐면- 생활도 좀 약간 낫지 않아요? 아, 저 원래 회사 생활 좀 그렇게 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회사 생활할 때 항상 내가 마음의 여유가 생겼죠. 확실히. 그러니까 내가 그렇죠, 나 그렇죠. 이거 회사 잘리면 어떡하지 더, 뭐 이런 더, 생각 더 했는데 예전보다 지금은 더. 그런 생각 안 하잖아. 뭐 그냥 예전보다 더 막. 그러니까 예전보다 더 막해? 야 진짜 회사를 다니는 거 안 다니는 거야 지금. 거기 어떻게 예약하는 거야? 저 지금 재택근무하고 있어요. 나 입사 시험 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그 소득 절벽이나 그 노후에 대한 불안감은 확실히 이제 그치. 그게 줄어들었죠. 어느 정도 준비가 그게 돼. 얼마나- 노후에 대한 그건 준비가 그게 돼 얼마나-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저는 편안해요. 그런 저는 마음이 그게 너무 없다는 게. 불안했어요. 그죠. 불안했으니까 아니 저도 시작을 가장인데 음. 우리 가족을 내가 다 생계를 해야 되는데 저도 너무 불안해. 너무 불안한 거야. 근데 사실은 좀 아까 말한 10억 달성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 마음이. 지금 조금만 더 달리시면 이제 20억 30억 그만 가는 그러면 이제 회사를 그만둘 수 있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내가 결정할 수 있어. 네. 그만둘지 안 둘지를 내 자의로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 되는 거야. 더 달려라. 조금만. 근데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10억 정도에서 멈추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다는 생각. 제가 실제로 주변에서 봐도 충분히 더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조금만 더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예. 저는 그게 되게 좋은 시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투자 활동을 한다는 게 그 대상이 뭐든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든 내가 뭔가를 해나가기에 되게 좋은 시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너무 이제 보면은 뭔가 허들이 생겼을 때 다들 되게 그런 거 힘들어하는 느낌? 투자에 있어서 물론 다른 건 저도 마찬가지인데 조금만 더 하면은 되게 좋으실 것 같은데 다들 약간 텐션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그건 있어서. 있어요, 확실히. 예. 그쵸? 근데 그게 이제 그때 내가 한 번 더 밟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고 제가 너바님한테 아까 좀 전에 주변에 같이 시작하는 분들 없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깜짝 놀라는 게 저는 너바나님 투자한 기간에 한 반도 안 돼요. 전체 기간 반도 안 되지 당연히. 지금 이제 저 5년 6년 차인데 이제. 근데 지금도 제 주변에 많지가 않아요. 그 초반 곧 그 높은 텐션을 유지하면서 자기 투자 활동을 이어나간 사람이. 근데 그때 조금만 밟으면 이제 네, 맨주먹으로 시작해 부자라는 목표에 꼴인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네, 진짜 부자가 말하는 돈에 대한 모든 것, 네, 돈의 속성을 통해 살아있는 돈 공부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의 추천 도서 돈의 속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